안녕하세요. 엔초비TV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 벨로다인의 주가 폭락을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정보를 모르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스펙의 특수한 락업 물량에 대해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벨로다인 때는 우리가 모르고 당했지만 앞으로 합병을 앞둔 스펙이 상당수이면서도 이들 종목에 투자 중이신 분들 또한 많으실 것이기에 더 늦기 전에 이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벨로다인 영상의 첫 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달 말 드디어 GRAF와 합병이 완료되어 벨로다인 VLDR로 거래가 시작된 벨로다인 라이다입니다. 그러나 합병에 대한 기쁨은 잠시일 뿐 보시는 것처럼 합병 직전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는 폭락을 해버리고 말았으며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 전산 처리상 합병 직후 거래가 불가하던 국내 투자자들은 이 폭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합병 시점과 사뭇 달랐던 벨로다인의 폭락에 대해 파이프 주식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이 파이프는 또 도대체 뭔지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파이프는 우선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라는 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rivate Investment는 말 그대로 사적인 투자, 즉 사무 투자를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아닌 주로 기관 등의 전문 투자자들이 그 대상이며 반대 개념은 공모주 청약 등으로 익숙한 공모, 즉 Public Investment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Public Equity는 Public은 Public Company, 즉 상장 기업을 의미합니다. Private Company는 당연히 비상장 기업이 되겠습니다. Equity는 Securities와 동일한 단어로 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Public Equity는 상장 기업의 증권 정도의 의미로 보통주 외에도 신주 인수권 같은 워런트까지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프라 함은 공모주 청약에 반하는 사모 형태의 주식 증자로 국내에선 흔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에서 제3자 배정 유증은 기업이 호재를 틈타 주식을 찍어내 투자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주가에 보통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파이프의 장점은 전문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보통 락업이라는 보호예수기간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의 희석을 부른다는 점이 단점으로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벨로다인의 파이프 주식 관련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벨로다인의 파이프 투자 구조는 주가의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9월 말 제출된 S1 파일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424B3이라는 파일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합병과 동시에 시중에 풀릴 수 있는 1,500만 주의 물량이 주당 10달러의 일반 주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분명히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형태의 락업 기간으로 벨로다인의 이 락업 기간을 주목했어야 한다고 기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합병 완료된 9월 29일쯤을 기점으로 당시 권리를 행사하자마자 매도하면 약 2.5배의 수익을 그 즉시 챙길 수 있었던 파이프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며 주가의 폭락을 불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파이프가 한창 이슈가 될 시점
내용을 조사하던 중 찾은 스펙별 파이프 락업 기간 및 물량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자료를 처음 접했으며 제 블로그 이웃님이신 모카짱님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시고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원작자의 출처는 이분으로 지금쯤이면 다른 분들께서도 파이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다가 많이들 보셨을 법한 자료라 생각되며 아직까지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벨로다인 같은 경우 별다른 락업기가 넘는 파이프 물량이 약 1500만 주로 시중 물량의 약 8.7%가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프가 정말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혹시 벨로다인만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법합니다. 저 또한 벨로다인 외에 좀 더 사례가 필요해 보여 확인할 수 있는 먼저 합병된 종목인 니콜라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니콜라의 경우는 합병 후 45일 이후에 풀리는 물량이 무려 5,250만 주로 시중 물량의 15%가량이 있었네요. 니콜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일 공식적으로 벡토 IQ라는 스펙과 합병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앞서 보셨던 45일 이후면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 되며 대략 7월 18일에서 19일 정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해당 무렵 역시나 일봉, 주봉 모두 큰 개파락이 있던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폭락 직전에는 한 차례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습으로 벨로다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록 두 종목의 사례로 폭락의 원인은 이거다라고 단정짓진 못하겠지만 분명 파이프는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물량임은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다가올 또 다른 파이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시점 합병이 완료되었지만 벨로다인과는 다르게 파이프 기간이 30일로 설정되어 있는 바로 하일리온입니다. 하일리온의 경우는 벨로다인과 비슷하게 하루 정도 먼저인 지난 9월 28일 스펙인 SHL과 합병 완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0일인 한 달 뒤라면 바로 10월인 이달 말쯤부터는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행보를 보면 이들 물량이 나오기 직전 주가를 한 차례 정도 끌어올린 후에 파이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하다면 이 기회를 틈타 투자 중이신 각자가 포지션 대응을 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다음 달 초, 11월 초는 미국 대선으로 인해 이달은 증시 변동이 심한 달로 특히나 10월 말쯤은 대선이 임박하여 더욱 증시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시점이기에 하일리온에 투자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미리 대응책을 생각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엔초비TV에서 소개해드렸던 각종 스펙들, 처칠, 피스커, 골든너깃, 타투드 셰프, 노즈스톤 모터스, 루미나르, 데스크탑 메탈, 카누, 퀀텀스케이프 등에 대한 각각의 파이프 락업 물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파이프 물량이 없는 종목들도 물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이 기간을 체크해 두셨다가 주가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셨으면 합니다. 벨로다인에 투자 중이신 이웃 및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고충을 말씀해 주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미국 스펙 투자 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누군가가 정리해준 이런 자료가 아니라면 우리는 파이프 락업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사의 발췌 내용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하는 이러한 공식 문서들에 반드시 그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투자를 마음먹은 미국 주식 종목이 있으시다면 힘들고 귀찮고 또 어려운 영어 문서 내용이지만 락업이나 파이프에 대한 내용만큼은 꼭 검색하고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와주시는 분들만큼은 모두가 파이프 락업에 더 이상 당하시지 말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